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를 좀 꾸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표에 가보면 표 만드는 게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런 게 생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표를 만들 때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겠다 해서 표 마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만들 건지 저렇게 만들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하얀 바탕에 검게 줄 쳐가지고 만드는 표죠. 그래서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그냥 만들기를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 꽉 차게 만들어주죠. 이때 줄이 몇 개다 칸이 몇 개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리시면 되고, 줄 수는 걱정이 없는데 이제 칸이 문제야. 시간표를 만든다, 계획표를 만든다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연습장에다 스케치를 해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표를 그리려는 거는 고수가 하는 거고, 초보자들은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대략 모양을 그려야지. 가로가 몇 개고 세로가 몇 개고 대각선이 그려지는지 셀이 병합이 되는지 분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기다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건 해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연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도. 잠깐만, 저거는 어디서 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세요. 개수 상관없으니까 가로 세로는. 들어가서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문서 만들어도 되고, 아까 하던 거 요 밑에다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입력에 가면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 수는 뭐 칸 수는 뭐 5개 하셔도 되고,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2020년, 여기가 2019년. 그러면 2018, 2017, 2016, 2016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일일이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2개는 써야 돼. 그래야 관계가 나오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블럭을 잡고 A 누르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말씀드리는 거에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합계가 있잖아요. 합계. 여기 이제 합계가 들어가야죠. 연도별로 합계가 들어가야죠. 요렇게 돼 있는 애들의 합계가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에 있는 합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렇게 명령을 걸어서 합계 명령을 걸면, 블럭 합계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합계가 일로 알아서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는 왜 합계가 나왔을까? 여기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지금요. 네. 없으니까 세로의 합계가 나오는 줄 알고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 합계가 여기 들어간 거지. 우린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얘 지워야지. 지울 때는 이 숫자에다 클릭을 하면 요런 기호가 보인다. 요런 거. 숫자 안에다 클릭을 해버리면 요렇게 나와요. 겹낫표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수식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울 때는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쏙 지워지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이고 200이고 300이고 그러면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갔고,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데 얘는 지웠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지. 얘네들 합계가 여기 들어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얘도 고쳐야지. 얘를 고치는 것보다는 지워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지우다 보면 안에 수식, 계산식 공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울까요? 물어보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셀 하나는 선택이 안 된다 그랬죠. 마우스로. F5번 키 누르면 선택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블럭 잡고 클릭하면 다시 얘만 선택되거든요. 여러 개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클릭하면 하나의 셀도 선택이 되거든요. 그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합계를 먼저 명령을 걸었던 거지. 데이터 입력은 안 해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 2, 3 들어갔으면 얘네들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명령을 걸었으면 가로의 합계만 나오는 건데 아까는 얘들이 없는 상태에서 블럭을 잡으니까 가로 합계, 세로 합계가 나왔던 거지. 끝에는 전체 합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순서도 잘 하셔야 돼요. 엑셀하고 달리 엑셀은 직접 명령을 걸기도 하지만 여기도 명령 걸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가로 합계, 여기는 세로 합계, 여기는 전체 합계. 지금은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세로 합계가 없죠? 얘네들의 가로 합계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시프트 S. S는 썸의 줄임말이에요. 썸머리. 만약에 여기 있는 평균을 구한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 에버레이지 줄임말 A. 평균이 들어가. 평균은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들어가. 얘를 지울 때는 블럭 잡고 지워버리고 다시 블럭 잡아서 여기도 있죠. 여기 합계 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합계 컨트롤 시프트 S 썸 에버레이지 프로덕트 곱셈. 곱셈은 너무 커질 거 아니야 숫자가. 그래서 제가 곱셈은 안 하는 거고 그냥 합계만 구해보면 되지. 합계 구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지만 이제 차후에는 컨트롤 시프트 S군 하고 얘를 기억하셨다가 그때그때마다 누르는 게 빠르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눌렀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S.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데이터만 써주면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동 계산이 있지. 예. 자, 블럭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에다가 간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거든. 가로 합계 여기다가 가로 합계. 그럼 이 가로 합계는 얘까지 포함하는 거 여기. 여기가 글자로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도 껴버린다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냥 합계를 구하면 알아서 얘네들의 합계가 오른쪽에 쭉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해봤었어요. 쪽번호 넣는 거. 쪽에 가서 쪽번호를 넣어버리면은 쪽번호 들어갔는데 여기 1쪽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디 갔지? 1쪽 보기 쪽인가? 여기 1쪽이라고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 번호를 없애고 싶으면 이쪽 번호가 아까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었지만 아무리 백날 찾아봤자 쪽 번호가 안 잡혀요. 그때는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봐야 쪽 번호가 여기 있구나 알 수가 있어. 얘는 표고 얘는 표고 여기 계산식이 들어갔다는 게 나오고 계산식이 끝났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고칠 수가 있어. 이 붉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sum이란 명령이 걸렸구나. B부터 D까지 합계를 구했구나. 여기가 A고 B, C, D 이렇게 B서부터 D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쪽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쪽번호 위치를 일로 고칠 수가 있고 이 글자를 지워버리면 쪽번호가 사라지는 거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판보는 편집 작업할 때는 보면 힘들고 뭔가 고쳐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조판보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도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럭을 잡아서 지우면 지워지고 계산식을 고치고 싶을 때는 그냥은 못 고치니까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직접 수작업으로 고칠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이 조판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요. 머릿말, 꼬릿말 같은 것도 조판보라고 되어 있고요. 구역 나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되고. 자, 과거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메뉴판에서 찾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었던 기능이 없다 보니까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야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죠, 여기를 좀 색깔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색깔을 넣는 거는 이제 셀 모양을 바꾸는 거라서 C 눌렀고, 알파벳 C,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을 바꾸고 싶을 때는 블럭을 잡고 L 누르면 라인, 선이 나오고. 근데 여기 이게 C고요, 이게 L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대각선이란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각선이 새로 생겼는데 요게 C고 요게 L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메뉴판에 없어요. 어디를 찾아도 블럭 잡고 C 눌러라 L 눌러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는 어디에도 메뉴에 없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들만 아는 거야.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만 아는 거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C고 L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써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L 누르세요, 뭐 C 누르세요 라고 해서 많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지.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게 나중에 나온 건데, 대각선은 단축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6이잖아요. 2016이니까 여기 메뉴판 안에서도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었고, 색깔 넣는 모양 굵기 같은 거 있었고, 안에 채우는 색깔 같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이전 버전에는 이런 메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블럭 잡아서 C,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 셀마다 적용, 이거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그러면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역사 따라 한글 문서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메뉴도. 그러니까는 최신 버전 쓰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기능이 다 겉에 나타나니까. 저희들 보고 한글 초창기 버전을 사용하세요 그럼 저도 잘 써요. 그때 써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이 버전과 공부하시던 분을 한글 1995년도 버전 딱 꺼내놓고 이거로 문서 작성하세요 그러면 막 서글퍼질 거야. 기능도 없지, 뭘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그런 거죠. 옛날에 부엌에 가면 가마솥 두어 개 있고 군불 때 가지고 밥하던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파 그러면 군불 떼서 가마솥 닦아야지, 물 벗어 또 밥해야지, 국 끓이려고 그래도 가마솥에서 겨울이면 괜찮은데 여름 같으면 또 얼마나 덥습니까? 연기 콸콸 나잖아요. 그렇죠. 가스레인지로 하니까 얼마나 좋고, 압력밥솥 쿡쿡 쓰니까 밥 뚝딱 되잖아요. 그렇죠. 에어프라이 쓰니까 착 되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쓰는 것 그런 거지. 우리 보고 나는 자연이다처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하고 말지. 배달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능도 설명드리지만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걸 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예전 거를 하세요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 책에 써 있잖아. 블럭 잡고 M 누르면 뭐지? 합쳐지는 거고, S 스플릿 쪼개지는 거고, L 누르면 선 모양이고, C 누르면 셀 모양이고, 컨트롤 시프트 S는 썸 합계 구하는 거고, A는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고, 컨트롤 N 다음에 C 누르면 캡션이고, 컨트롤 N 다음에 T 누르면 표를 만드는 거고. 근데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잖아. 시골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스레인지도 안 된대. 그러면 장작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작을 쪼개내려면 도끼가 있든지 부엌칼로 자르든지 해야 되고, 뭐 성냥이 있어야, 라이터가 있어야 불을 켤 거 아닙니까? 근데 라이터를 줘도 사용법 모르면 못 해 먹는 거잖아. 근데 우리 라이터는 사용해 봤잖아. 성냥은 킬 줄 알잖아. 그렇죠? 근데 성냥 킬 줄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 안에 가보면 요런 게 있다 그랬대. 아까 이 표에도 보면 요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타일. 그냥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꾸며지잖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
내가 일일이 명령 걸어서 진하게 굵게 하고 뭐 테두리선 넣고 안 해도 네. 누르니까 알아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알록달록 만드는 자체가 이건 폭력이야. 부장님이 이거 색깔별로 좀 꾸며봐.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시키지도 않았고. 왜? 그렇게 꾸민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냥 하얀 바탕에다가 검은색으로 줄 쳐진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대. 그냥 뚝딱 누르면 되거든. 물론 연말 보고서에다가 막 색깔 알록달록 넣지는 않죠. 주주총회에다 보낼 자료인데 막 빨간색 노란색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제일 만만하게 검은색이지. 근데 지금 신세대들은 안 그렇다니까. 예쁘장하게 만들면 좋아하는 거지. 어려운 건 안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꾸미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아서 일단은 지울 거예요. M 누르면 얘가 합쳐지는데 M이요? M 블럭 잡고 M을 누르면 합쳐진다고. 뭐지? 블록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를 하나로 합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합하는 거는 M이에요. M. M을 눌러요? 응. 아, 네, 됐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도 있다고. 셀 합치기가 M이라고 돼 있어. 합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위에 것까지 합쳐야 돼. 컨트롤 Z. 여기 있네. 여기. 되돌리기. 컨트롤 지. 플러스 Z. 그러니까 우리 콩글리시로 Z죠. 그냥. 예. 컨트롤 Z 누르면 직전 상태로 돌아가요. 이거는 뭐 포토샵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뉴판에도 있으니까 클릭하면 돌아가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갖고 합치면 망친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그런데 이제 지워버리는 게 낫지. 지우고 합치는 게 좋지. 아까는 줄 단위로 합계를 구한 건데 이제는 줄 단위 합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줄 단위 합계가 결과로만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C나 L 눌러가지고 대각선으로 가야지. 대각선을 직접 부르는 명령은 없다 그랬죠. 예전에는 이렇게 눌렀다 그랬잖아. 여기다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C, 선 모양은 L 그랬잖아요. 근데 대각선은 그 이후에 나온 명령이라서 L이나 C를 누르면 대각선이 보이거든요. 그럼 대각선에 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C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블럭을 잡으셨어요? 블록을 잡고요. 블록이 안 잡히네. 블럭을 안 잡히는 거는 하나는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클릭하면 되지. 여러 개 잡은 상태에서 가면 돼. 하나씩. 이거 그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는 자. 거예요? 아, 됐네요. 자,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는 줄 자, 요렇게 하나 넣고 설정 누르면 이 화면이 사라져. 아, 그런데 적용을 누르면 적용이 되고 그대로 있어.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것도 해보고 적용 눌렀더니 됐어. 그러면 그때 이제 취소를 누르고 나가든지 설정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심쩍을 때는 적용을 눌러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보고 선이 사라졌죠? 선을 넣어볼까? 설정을 누르면 적용이 되면서 화면이 사라지는 거. 우리 보통 명령 걸 때 확인, 적용, 취소 이런 거 있잖아요. 확인은 그렇게 하고 화면이 사라지고, 적용은 그대로 되고 남아있는 거고, 취소는 때려치는 거고.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문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샘플이 굉장히 많은 것. 이거. 외국 근로자 현황이란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불러보세요. 완성이요? 아니면 현황이요? 현황. 이게 9장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파일이 불러왔는데, 이게 파일이 표가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
어떻게 알아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가운데가 중간에 가운데가 이렇게 빈 것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수작을 보여드릴게요. 표를 만들었는데 표가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 두 개. 방금 뭐 하신 거예요? 표가 두 개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있는데 가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문단을 보면 안에 이제 엔터 표시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빨간 점선이 나타나는 거는 아, 얘가 가린 거구나 이거야. 근데 얘는 사이가 안 보이죠, 지금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요. 글자 수를 제가 탁 줄여버리면은요. 똑같죠? 높이가 낮아졌잖아요. 수작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표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시면 돼. 여기 표가 하나가 있다고 보이고 뒤에 뻘겋게 표, 여기도 표가 뻘겋게 하나 보이죠? 네, 보이네요. 여기 행정구역 뒤에 보면 표라고 하는 거 살짝 네, 글자들이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보고 아, 여기 표가 하나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판보를 볼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나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되는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를 합치려고 그래. 두 개라며 지금요. 네. 두 개니까 얘 움직이면 쟤 따로 놀 거 아니야.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얘가 하나로. 그러면 얘가 위표죠. 얘가 아래표죠. 얘가 윗동네고 네. 여기가 아래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럼 윗동네에다 클릭하고 윗동네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네. 표 메뉴에 가시면 여기에 이거는 떨구는 거고 이거 붙이는 게 있어요. 표 붙이기가. 네. 표붙이. 네네. 붙었다. 표에 가서 위표에 아래표가 아니라 네. 위표에 가서 네. 여기 보면 표 붙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 네. 와, 신기해. 마우스 카드는 표 붙이기라고 있거든. 안 되는데요. 얘는 얘를 누르면 두 개가 붙어지잖아. 닫는 건가요? 밑에. 자, 보세요. 지금 붙일 때는 윗동네에다가 놓고 윗동네에다 클릭하고 제가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그냥 클릭만 해놓고 붙이면 돼요. 이 동네 아무 데나 놓고 붙이면 아래게 붙어요. 네. 그런데 뛸 때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라는 동네 이 동네하고 윗동네를 분리시키고 싶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다 놓고 띄기 명령을 걸면 대전하고 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붙일 때는 윗동네에서 아래 거 붙어라 그러면 붙는데 분리할 때는 어디서부터 뛸 거냐 이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이 동네 위아래를 가려고 싶은 거야. 강원도까지는 따로, 충청북도부터는 따로 이렇게. 그럼 충청북도라는 동네 가서 이 동네 가서 표를 나눠라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거죠. 붙일 때는 위에. 아래 동네에서 붙이면 안 되고 위에 동네 가서 붙여라 그러면 붙는 거고. 위에 아까 어디? 아, 몇 번만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네. 여러분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거지 몇 번 두들겨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건 합계가 어디야? 이 합계는 얘네들의 합계가 여긴가? 그 이 안에 합계가 있어요 없어요? 맨 밑에 있지 않아요? 여기 합계가 있는데 보기에 가면 조판을 보면 여기 합계에 계산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가요. 아까는 우리가 합계 명령을 걸어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우고 여기 서울서부터 이 동네 아래 끝까지 여기다 넣고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이게 답이잖아. 이거는 합계 명령을 걸어서 나온 합계고 조금 전에 있었던 합계는 뭐였어? 그냥 수기로 쓴 합계지. 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산식
계산식이 안 들어. 어떻게 하냐고요? 조판보를 보면 네, 네. 저 계산식이 없으니까. 계산식이라고 빨간 글자가 나오면 명령이고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일일이 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를 명령을 걸면 이게 계산식이라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식이라고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놓으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답이 계산에 의해서 답이 나왔다라는 게 여기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결과를 찍으면 겹나표라는 게 보인다 그랬죠? 겹나표가 어디 갔어? 네. 겹나표가 요게 겹나표예요. 요거 이게 키보드에 어디 있어요? 없지. 없어요. 문자표 있나? 우리 키보드에는 안 나와요. 네. 나표는 이게 나표예요. 이게 나표고 겹나표는 겹으로 돼 있는 게 겹나표지. 이렇게 생긴 게 겹나표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지금 쓰는 거라면 이게 헛다운표고 이게 쌍따옴표예요. 세로 쓰기 할 때 헛다운표 쌍따옴표가 나표 겹나표입니다. 우리 가로 쓰기 하잖아요. 네, 네. 과거 우리 문어는 세로 쓰기 했잖아. 네, 네. 세로 쓰기 할 때는 저거로 따옴표 쌍따옴표가 아니라 아, 나표 겹나표로 쓰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세로 쓰기 문서를 할 때는 따옴표 쌍따옴표를 쓰면 안 되거든. 나표 겹나표로 쓰는 거고 지금은 가로 문서니까 이거를 쓰면 안 되지. 따옴표 헛따옴표 쌍따옴표를 쓰는 거고 헛따옴표하고 그래서 요런 데다가 나표 겹나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에 가면 문자표라고 있잖아요. 문자표. 이 문자표에 가보시면 이쪽에 괄호 기호 같은 거를 찾으면 여기 있는데요. 있어요? 네. 쉽게 찾을 수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이게 쌍따옴표 열고 쌍따옴표 닫고 이건 헛따옴표 열고 헛따옴표 닫고 나표 겹나표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로 쓰기 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문서는 가로 세로가 쫙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런 문서가 있네. 표연습이라는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표연습. 이게 지금 높이가 다르죠? 얘는 높고 얘는 낮잖아. 네, 네. 이제 블럭을 잡을 때는 맞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높이를 맞춰라 그러면 얘들만 맞잖아. 얘는 또 옆에 있는 애 안 맞잖아. 다 잡아야지. 이렇게 다 잡고 표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에 셀 높이를 갖게 하라는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네, 네, 네. 이건 너비를 갖게 하는 거고 높이를. 이거는 합하는 거고 이건 분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 거 얘를 누르면 셀 높이를 갖게 그랬으니까 높이를 해주면 높이가 그 범위 내에서 동일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다르잖아요. 네. 이 너비를 맞추려면 방식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메뉴가 없으니까 이 너비를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명령이 예전에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얘를 죄다 왼쪽에다가 줄여. 이렇게 다 바짝 줄여. 그리고 다시 늘려. 같이. 그럼 같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러니까 얘가 몇 미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면 바짝 줄거든. 바짝 줄었으니까 이제 넓이를 오른쪽으로 해서 넓히면 같이 넓어지지. 공동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셀 너비를 갖게 하시오 그러면 알아서 작고. 그 버전이 좋아지니까 내가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표라는 메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 줄치는 기능이 없으니까 선을 그려서 표처럼 그려서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아까 입력 문자표에 가보면
여기에 선 단위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전각교 1번 말고 전각교 선 단위가 있어요. 이걸 갖고 쓰는 거. 이게 이제 왼쪽에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이 필요하죠. 가로선을 찾아야 돼. 가로선이 안 보인다? 이거는 끝선이고 오른쪽 선이고. 왜냐면 우리가 선을 그리다 보면 일자로 나가는 데고 이렇게 T자로 내려가는 데도 있잖아요. 선이 갈라지는데 요런 걸 찾아갖고 예전에 선을 그렸었어. 일일이. 그러니까 그리다가 죽은 사람도 여럿 있어. 힘들어서. 여럿 죽었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표 기능 쓰지 마시고 표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저를 죽이든지 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본이잖아요. 예. 얘를 뒤집으래. 자, 1, 2, 3인데 뒤집으면 3, 2, 1이 되잖아. 아, 그런 식으로요? 아니면 7, 8, 9, 4, 5, 6, 1, 2, 3이 될 수도 있잖아. 아, 지금은 단순하니까 그런데 이 표 이거. 설트 표시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제주가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뒤집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잘라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붙여놔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야. 얘가 올라가. 그럼 서울 특별시 잘라내가지고 자르기. 여기 가서 아래쪽에다 붙여. 그럼 서울이 밑으로 가고 제주가 위로 가잖아요. 이것도 열어주고. 자, 블럭 잡고요.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테두리 선을. 네. 표 자체 겉테두리 있어. 겉테두리. 예. 박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라는 메뉴에 가면 뒤집는 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없죠? 근데 표라는 메뉴를 클릭하는 게 있고요. 표 메뉴 옆에 화살표가 있죠? 네. 화살표. 네, 있어요. 메뉴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표 뒤집기가. 아, 네, 네. 자, 어떤 방향으로 뒤집을지 고르시면 돼. 이거 이건 위아래 뒤집는 거, 이건 좌우로 뒤집는 거, 이건 대각선으로 뒤집는 거, 얘는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 거, 이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이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1, 2, 3이 위에서 1, 2, 3으로 가겠네. 그럼 여기가 7, 4, 1로 가겠다. 7, 4, 1로. 그렇지. 야,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 표를. 그냥은 없어요. 이 안에는 요 화살표 눌러서 표 뒤집기. 여기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 네, 엑셀은 가로 세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엑셀에서는. 가로 세로 바꾼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게 가로 세로죠? 이건가? 이거네. 이거. 근데 위아래를 뒤집어. 위아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 표를 제주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기를. 얘를 표 화살표 펼치 목록에 들어가서 뒤집기를 들어가서 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 표 자체를 뒤집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뒤집는 게 아니라 표 자체를 뒤집어야지. 이거 뒤집으면 흉할 것 같은데 행정구역에 내려가잖아. 표 뒤집기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 뒤집기 누르면 행정구역의 밑으로 내려가고 저 밑에는 합계가 올라가겠지. 그래도 얘를 이제 잘라가지고 요거만 위아래 바꿔치기 하면 빠르지. 자, 원시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원시적인 거. 여기 있는 성명을 최말자 씨, 김말자 씨하고 홍길순 씨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거야?
홍길동 씨하고 홍길순 씨하고 김말자 씨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홍길순을 잘라서 밑으로 가져와야 돼. 김말자 잘라서 위로 올려야죠. 네. 눈길을 딱 째려봤더니 얘가 지가 알아서 바뀌면 좋은데. 네. 자, 홍길순 블럭 잡아서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X요. 컨트롤 C, 컨트롤 X는 아시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오려두기고. 예, 컨트롤 X. 네. 그러면 남길 거냐? 네. 빈 내용이 잘려지니까 안에 테두리 선에 남을 거라, 테두리 선이. 네. 에이, 남기지 마, 지워. 홍길순 사라졌죠? 네. 그럼 김말자에다 놓고 네.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김말자하고 이소라 사이에 넣으려면 위. 위. 위나 김말자 밑에 홍길순이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아래를 놔도 되고 위에 놔도 돼요. 붙이기. 그 홍길순이 내려왔잖아. 네. 네,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김말자 블럭 잡아서 컨트롤 X. 빈 줄이 생길 텐데 지워버려. 컨트롤 X. X요? X. 남지. 복사하면 안 되지. 복사하면 남아있잖아. 똑같은 게 더 생기잖아. 지우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오려두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이란 글자 밑에다 넣으면 되죠. 네. 홍길순을 클릭하고 위에다 넣든지 성명 아래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컨트롤 V. 제가 성명에다 컨트롤 V 했으니까 아래쪽에다 넣으면 아까 김말자 쉽게 글로 들어가겠지. 물론 가나다라 성명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 인위적으로. 지역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성별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동네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지울 거고, 얘를 안 지우고 남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성별에다 넣고 컨트롤 V 눌러주고 성별 왼쪽으로 가면 되죠. 왼쪽. 네. 그러면 지역이 성별 앞으로 갔잖아요. 얘가 보기 싫잖아. 그때는 그냥 비어있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가로도 바꿀 수 있고 세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표 자체를 잡아서 아까 표 메뉴 표 뒤집기로 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재밌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행렬을 바꾼 거네. 행렬. 이렇게 위아래로 보던 거를 옆으로 봤잖아. 이거를 또 어떻게 바꾸면 돼요? 뒤집을 때 이렇게 칸을 뒤지고 거울 보고 뒤집는 식으로 하면 성명이 앞으로 가잖아. 앞으로 갔잖아. 이렇게. 전혀 엉뚱한 표가 돼버렸잖아요.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단순히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뒤집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름이 나왔는데 옆으로 이름을 바꾸재. 옆으로 회원 명단을 위에다 넣지. 옆 위에다 쭉 깔아 놓은 거야. 이거는 위아래로 놓은 거고 이거는 옆으로 놓겠다는 거지. 다르잖아요. 모양새가. 그렇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요. 네. 그럼 죽어라고 이렇게 해서 막 30-40명 써놨는데 이렇게 회장님이 바꿔달라 그러면 지가 바꾸지 왜 나보고 바꾸느냐고 또 입에 한 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얘를 클릭해서 표 자체를 클릭해서 뒤집기에 들어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답이 되나? 됐네. 근데 너비는 넓혀주면 되지. 이렇게 너비는 됐잖아. 이렇게. 이름이 또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이 이름을 또 위아래로 뒤집어야 되겠네. 한 번만에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위아래로 뒤집으면 성명이 올라갔네.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비는 이렇게 맞추면 너비가 탁 되는 거고. 됐네. 이렇게 보기 좋게 됐네.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사람 이름 위아래로 나와요.
사람이 이름이 위아래로 나온다고. 사람 건수별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엑셀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입력하지 않아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입력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얘는 잘 보시면 얘를 위아래 또 다시 뒤집어야 되겠다. 위아래 뒤집기.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 성적표 같은 거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요. 데이터 1학년 1반 1번 김말자, 1학년 1반 2번 홍길선하고 대학 입학시험 60만 명 보면 60만 명의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국어, 영어, 수학하고 과목이 옆으로 가는 거지. 건수는 내려가고 항목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데 보면 표가 붙어 있잖아요. 기숙사에 가면 여기 1호실이면 누구 생활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현재 있는지 없는지, 외출을 나갔는지, 아니면 무슨 지금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때는 요 밑에다 표를 달아줘야지. 홍길순이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표를 달아준다고. 그때는 옆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표를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표를 뒤집어 올 때가 생기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평상시 안 쓰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짜증이 막 나오게 돼 있어. 시상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입력하라고 그래놓고 또 이렇게 바꾸라 그래.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투덜투덜 나온다니까. 투덜이 스머프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는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서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문서에 겉테두리도 표인지 겉테두리는 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만 표를 만들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테두리 안에다가 여기다가 표창장 뭐 어쩌고 저쩌고 어찌 이렇게 해갖고 상을 줍니다 라고 써 있는데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빈 종이에다가 표창장 쓰고 내용을 쓰느냐 이거죠. 근데 상장 같은 거 보면 겉테두리가 겉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는 표로 그리려면 죽어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알려드릴게. 자, 파일에 가서 새 문서를 누르면 이렇게 빈 종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잘 보여드리려고 보기에 가서 얘를 100%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100%나 쪽 맞춤을 누르면 표가 이렇게 종이가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다가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쪽 테두리 배경. 그러면 선을 두 줄짜리를 넣고 테두리 종류에 가면 선이 없었는데 이거를 두 줄로 바꾸세요. 그럼 0.5mm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다 선을 두를 거란 말이에요. 얘를 누르면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표로 그려갖고 표 안에다가 이거를 작성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문서 바깥쪽에 좀 깝깝하게 들어갔어요. 쪽 테두리 배경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쪽 기준으로 했어요. 쪽 기준. 쪽 기준은 뭐냐면 문서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고요. 종이 기준을 누르면 테두리 선이 밖으로 나가요.
쪽 테두리 배경하면 여기. 아, 네. 종이 기준이냐 쪽 기준이냐인데 쪽 기준은 뭐냐면 문서 글 쓰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데가 실제로 글 쓰는 영역이잖아요. 안에가.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부터 나오면 좋겠는데 이만큼. 반반 정도. 종이 기준. 그러면 얘를 지금 얘가 30mm 여백이니까 15mm를 주면 돼. 모두 15mm. 그러니까 쪽 기준으로 15mm를 하던 종이 기준으로 15mm든 15mm 기준을 주면은 빈 여백하고 본문 사이가 30mm였으니까 아까 15mm 기준으로 테두리 선을 하나 둘러주는 거지. 아니 우리는 상장 보면 상장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둘려져 있잖아요. 둘려져 있는 상장 용지를 사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표창장 쓰면 되지. 그러니까 종이 기준이나 쪽 기준이나 15mm를 썼으니까 30mm에서 15mm 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제가 5mm를 줬을 때 종이 기준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 쪽 기준을 하면 안에 글 쓰는 난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래도 안 그려져요. 그래서요. 자, 요 문서를 만들 건데요. 그냥 만들면 겉테두리가 지금 요렇게 모양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확인 신청서를 발급을 해준다 그러면 쪽 테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아니면 꼬불꼬불하는 두 줄로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둘러주고 종이 기준으로 제가 한 10mm 정도만 주고 인쇄를 하면 요렇게 생기니까 테두리 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쪽 기준으로 놓고 하면 요렇게 생기니까 요렇게 해서 프린터로 해주는 게 테두리 선이 있으니까 좀 보기 좋죠? 이게 테두리 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종이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봐야지. 요 제목은 써야죠. 교내외 봉사활동 평가 가운데 점 어디냐 질문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글자를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요. 가운데 정렬도 나중에 하는 거고. 표 그리는 게 불편하면 그 밑에 제 몇 학년 몇 번 성명 쓰고 줄 치는 건 나중 밑줄 치는 거 나중에 하고. 글자만 먼저 써봤어요. 글자만. 지금 요 확인서를 만드는데 이 표 빼놓고 글자만 미리 한번 써본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야죠. 네네. 근데 오른쪽 정렬하면 뭐가 안 맞을 거려? 안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요. 탭키를 누르시면 탭키 옆으로 툭툭툭툭 밀려나가요. 이게 나을 것 같아. 탭키. 탭키는 보통 스페이스바 8개 누른 정도의 너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탭키. 덧붙이면 얘는 괜찮은데 이제 요거. 이거는 이제 인자를 붙였으니까 여기는 오른쪽 정렬하면 되죠. 얘는 오른쪽 정렬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학교장 귀하는 가운데 정렬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고등학교장 또는 무슨 뭐 제가 이제 숙문고등학교니까 숙문고등학교 그러면 두 글자가 우리말 두 글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말로니까 빈칸을 4칸을 떨어뜨리면 돼요. 빈칸 4칸을 떨어뜨리면 우리말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직 표를 안 그렸지만 이게 양식이잖아요. 양식. 전국 고등학교 양식이란 말이야. 전국 고등학교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특정 뭐 서초고등학교에서만 쓰는 거면 아예 서초고등학교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서초고등학교에서 여기다가 이제 인쇄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펜으로 서초라고 쓸 테고 강남 같으면 여기다 인쇄하고 나서 강남이라고 쓸 테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고 큼지막하게 하면 되겠죠? 한 15포인트 정도 하면 되겠네. 요 사이에 이제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자, 그러면 입력에 가서 표를 그리는데 표에서 표를 그리는데 지금 두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 줄은 두 줄이고 칸은 7칸이네. 그렇죠?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글자처럼 취급과 아닌 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확인이죠? 여기는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M 눌러서 확인이라고 쓰고 확답에 엔터 쓰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담당 여기는 학년 주임 여기는 학생 주임 교무 주임 야 주임 선생님들도 많네. 그렇죠. 아 학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학생 주임을 학주라고. 응. 교무 주임은 교주라고 하나? 그럴 수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너비를 줄여야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야 되고 여기는 높여야 되죠. 여기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확인란은 어떻게 돼요? 확인란은 또 여기 더 좁혀야죠. 그렇죠? 너무 좁히면 안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인자 요것도 하나 더 떨어뜨려도 되고 얘가 지금 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높아져야 돼. 정사각형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되죠. 글자처럼 취급했으니까 이 표 자체가 하나의 글자라서 오른쪽 거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색깔이 다르죠? 여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페인트통 가서 약간 회색을 눌러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저 확인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 이거는 합치는 거에 두 줄을 합쳐야지.
그 확인을 쓰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블럭 잡아서 합쳐가지고 여기다 확인 확 엔터 치고 인 이렇게 쓰고 블록 잡아서 M 누르면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M이요, M. M으로 합쳐서 확인.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인하는 아니니까 도장을 찍던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정사각형 크기 정도로 높여줘야지. 너비도 너무 많으면 넓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줄이지 말고 글자를 써서 네 글자를 기준으로 요렇게 맞춰가지고 쓰면 되지. 네 글자를 기준으로 너비를 똑같이 줄이면 되지. 다시요. 위에 글자를 여기로. 밑에는 어떻게 키워요? 여기요? 블록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높아지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좁혀지고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지고. 선생님 표 전체를 좀 오른쪽으로 밀려 그러면 어떻게 밀어야 돼요? 어떤 거를? 표 전체를 오른쪽으로 좀 오른쪽에 맞추는 거는요. 얘가 아까 우리 글자처럼 취급을 하색을 했거든요. 예. 만약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표 자체를 선택해서 끌고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요. 아, 네. 근데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으면 하나의 글자기 때문에 그 표 앞에나 표 뒤에 가서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위에서 엔터를 치면 얘가 그 하나의 글자니까 밀려 내려가죠. 그 글자처럼 치면 그렇게 다른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는 표 안에를 클릭하면 위에 배치라고 있어요. 나비 그림. 표 메뉴 꼭대기에 배치라고 있어요. 나비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하면 돼요. 표는 어울림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가져오면 그림은 어울림하고 돼 있지만 표는 어울림이라는 게 없이 글자처럼 취급이냐 아니면 떠다니는 애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확인은 어떻게 줄여요? 이거요? 네, 네. 제가 확인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블럭 잡아서 합쳐주고 확 인 하면 되지. 아니 어떻게 좁게 응? 좁아졌잖아요. 좁기는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비를 이렇게 돼 있던 걸 높여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얘만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고 너비가 그래서 아이고, 클릭이 왜 안 되지? 음. 클릭이 안 돼. 클릭해서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글자처럼 밀는 거니까 지금.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오른쪽 좀.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글자처럼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표 자체를 끌고 다니면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벽에 갖다 대면 지가 벽으로 가지 안 갈 수는 없잖아. 표 밖으로 못 나가. 메뉴 화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데 그냥 글자처럼 취급하면 수월하니까. 여기 지금 질문이 요게 나왔어요. 요거는요 입력에 가면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 입력 도움에 가면 글자 겹치기. 이때 동글뱅이랑 겹치면 되니까 여기다 인 쓰면 되지. 이렇게 복상거에도 붙이면 되지 뭐. 이래도 되고. 글자 겹치기. 입력에서 입력에 가시면 네. 저 끝에 입력 도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글자 겹치기 우리 배웠잖아요. 네. 요거 쓰는 테크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여기를 지금 높여야 돼. 높이를. 예. 그때는요 엔터를 치면 높아지죠. 엔터를 치면 높아지잖아요. 네네. 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편법으로.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늘렸는데 아까 우리는 컨트롤 키 눌러서 늘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늘려도 되고 그냥 엔터를 치면 늘어나거든. 이 부분이 그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표를 만들 건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거든요. 여기 여섯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활동기관 기관 가로 열고 부서. 얘는 너비가 부족해. 여기는 책 여기는 활동시기 여기는 활동기간 한 칸씩 떨어뜨려서 활동내용 띡띡고 그리고 다 가운데 정렬을 해버리고 여기가 문제지. 여기는 늘려주면 되고 여기는 줄여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여기야. 여기는 줄여주면 되고 이렇게 글자가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줄여주면 되고 여기는 2020 한 칸 띄고 년 몇 월 며칠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럭 잡아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주면 되잖아요. 지금요. 됐죠? 이렇게 되면 됐잖아.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는 얘가 높죠? 표가 여기 높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가 높잖아. 여기가 이렇게 높잖아. 그러면 이 표의 높이를 우리가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네.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도 되는데 쉬운 방법은 여기다 놓고 엔터를 땅땅땅 치다 보면 막 높아지잖아. 그럼 전체가 높아지지.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파일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가운데 정렬이지. 이거는 또 가운데 정렬이잖아. 그리고 이 덧붙임이라는 글자는 요 당구장 표시 붙어 있는 게 요 표에 들어가야 돼. 맞춰야 돼. 요렇게 붙이는 게 맞아. 요렇게. 우리 책에는 이게 좀 벌어져 있죠? 여기가 벌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가 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면 안 되고 붙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뭐로 만들어도 되냐면 캡션으로 만들어도 돼요. 표에 딱 맞춰서 들어가. 캡션을 쓰면은. 캡션 기억 안 나세요? 그 다음에 무슨 학교장 귀야. 이거는 글자가 커요. 이게 20포인트야. 우리 책에서는 이 제목이 커 보이는데 제목이 이거는 그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 글자도 크게 해줘야지. 제목이 16이면 제목이 15면 이것도 15 똑같이 가세요. 이거랑 똑같이. 얘는 또 진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미리 보기를 하셔가지고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가지고 위아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저 위에 제목하고 내용은 좀 엔터를 쳐서 밀려주고 그 다음에 몇 학년 몇 반 다음에 여기 사이도 좀 밀어주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고등학교장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밸런스가 대략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사이를 떨어뜨리고 세 줄. 여기는 여기가 네 줄이면 여기도 네 줄. 여기가 네 줄이면 여기도 네 줄. 여기가 두 줄이면 여기도 두 줄. 잘못해서 학교장이 이게 페이지가 바뀌면 안 되죠? 엔터를 막 치다 보면 학교장이 이게 뒤로 가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 들어가는 사이가 네 줄이면 그 다음 내용도 네 줄이고 여기가 두 줄 떴으면 얘도 두 줄이고 네 줄 떴으면 네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충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이 밸런스 맞추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오랜 경험으로 아니면 실제 확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양식지가. 이런 양식지를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청에 가면 여러 양식지가 있잖아요. 신청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져와서 그려보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가지고 내가 작업한 게 원본인지 구청에서 가져온 게 원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 번이라도. 저기 도장 찍는 거 인자 겹치기 한 번만 더. 요 인자 보여드릴게요. 인자 겹치는 거는요. 아까 인자가 쓰여 있는 거는 그냥 지우셔도 되고 나중에 써놓고 지워도 되니까 입력에 가시면 제일 끝에 문자표 옆에 입력 도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로마자 있죠? 글자 겹치기 있잖아요. 그 글자 겹치기 명령에 가면 네모에다 인쓰는 건 아니죠? 동글뱅에다 인쓰는 거니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탕에 허연 데다가 그리고 위에다가 인자 쓰면 돼요. 인자. 그럼 동글뱅이 인이 나오지. 네모 쓰면 네모 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안 써보면 헷갈리는 것 뿐이지 뭐. 근데 글자가 이거 길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내려갈까요? 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클릭하면 여기 선택되죠. 네.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 그래야 너비를 넓혀줘야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너무 넓으니까 좁혀야 되고 깨지면 늘려주고 여기는 늘려주고 여기는 좁혀주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높이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블럭 잡아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글 쓸 수 있는 공간은 써줘야지. 거기다 뭐라고 쫑글쫑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힘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야? 엔터로 치면 높아진다 그랬잖아. 위로 붙이는 거는 어떻게 붙인다고요? 뭘 붙여요? 판을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높이는 거?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높아지고 올라가면 낮아지고 오른쪽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 부분이 책에 보면 약간 높죠? 네. 너무 쫙 붙어 있지 않잖아. 네.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여기가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정도 하나만 내려도 돼.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사인하는 날이니까 결제하는 날이니까 높아진 거지만 얘도 조금 여유를 줘야지. 윗줄 제목줄도 바짝 붙는 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아요. 성명 밑에 밑줄 걷는 거는 응? 성명 밑에 밑줄 걷는 거. 이 이름에 밑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밑줄 치는 거 있어요? 밑줄 치는 거? 네, 있어요. 걔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페이스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스페이스바요? 그러니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놓고 밑줄을 쳐도 되고 밑줄을 쳐놓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밑줄만큼 빈칸만큼 밑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싱겁죠? 네. 싱거운 거고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네. 얘가 이 중간보다 조금 더 넓지 우리처럼 이렇게 왕창 넓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글자가 10포인트는 맞아. 10포인트 맞아요. 얘가 10포인트는 맞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 네. 이게 웃기는 게 우리 여백이 많아요. 여기 서쪽에 가면 편집 용지라고 있죠. F7번 누르는 거에 가서 왼쪽을 20mm, 오른쪽을 20mm로 바꿔보세요. 쪽을요? 편집 용지에 가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3cm에서 2cm로 줄여보세요. 얘는 얼마나 돼 있나? 20에 20 맞네. 왼쪽 오른쪽 여백을 좀 늘 줄였어요. 그래서 더 줄여야 되겠는데? 이것보다 지금 여기가 표가 지금 요렇게 더 좁혀 있죠? 네. 보기에 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줄여야 되거든. 더. 근데 여기를 블럭을 잡아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깨져요. 깨지죠. 그렇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은요, 얘는 글자 사이가 이 표하고 요 글자 사이가, 표하고 글자 사이가 바짝 붙어 있고요. 네네. 우리는 요 사이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블럭을 잡고요. 예. 알파벳 P. P.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보면 표셀 속성, 표라는 P 가는 거예요. P. 표셀 속성. 얘도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셀 속성의 P. 예, 여백에 가서요. 여백. 네. 아니다, 표. 표. 표에 가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모두 다 빵으로 줄여버리세요. 모두 다? 전부 다요? 예, 여기 보면 여백이 왼쪽과 오른쪽 1.8mm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를 위쪽은 0.5mm였고요. 네네. 그거를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눌러서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얘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면 더 줄어져요. 아, 요. 많이 줄었어. 아까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줄여요? 아니 그러니까 표 줄이는 거 있잖아요. 표 줄이는 거.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면 표가 너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들었어요. 더 줄어들 수 있지. 아까는 경계선하고 글자 사이에 여백이 많아서 줄이면 표가 깨졌는데 이제는 여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자하고 테두리 선이 쫙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는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이만큼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더 줄여도 된단 말이야. 더 줄이면 이렇게 되겠지만 요 깨지기 전까지만 줄여도 보세요. 한 절반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여백을 줄였잖아요. 우리가. 그 얘는 탭키를 더 눌러야 되겠지. 이렇게. 더 뒤로 가야 되겠지. 더 뒤로. 네. 그렇죠? 탭을 눌러서 뒤로. 더 줄어들어야 돼. 근데 요 사이 잠깐 볼래? 요 사이 요 줄 간격? 네. 이 줄 간격이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이 줄 간격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글자와 줄 사이가 좀 넉넉해 보이죠? 아, 네네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이 아래를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잖아요. 네네. 이때 이 줄 간격이 160%예요. 네. 얘를 180% 정도로 늘릴 거예요. 80이요? 180 정도를 늘리면 표가 늘어났어요, 이제. 그럼 여기 사이를 4줄이 아니라 3줄 정도 띄워주고 4줄 정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줄 간격을 200으로 늘린 것 같아. 200. 줄 간격이라는 거 우리 안 배웠어요?
줄간격이 100%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아래가 쫙 붙는다 그랬죠? 줄간격 200이면 뭐예요? 줄과 줄 사이에 한 줄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기본이 160%에서 180%로 늘려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렇게 요런 것들은 줄간격을 200으로 늘려서 위아래를 좀 여유있게 준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고등학교장이라는 글자가 밀려 내려가면 안 되고, 밀려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줄은 좀 줄여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좀 여유있게 써도 되거든요. 아까 줄일 만큼 줄였죠? 블럭 잡고 한꺼번에 늘려줘도 좀 늘어나요. 이렇게 늘려도 돼요. 얘는 여기는 결제라는 바짝 줄여서 오른쪽에 놓은 거지만 여긴 글 쓰는 난이잖아요. 얘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일을 해서 봉사활동했는지를 기록하는 난이니까 공간을 좀 여유를 줘야 수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수기를 쓰고 나서 여기다 이제 비닐 투명 테이프 붙이잖아요. 여기다 위에다 투명 테이프 붙이더라고. 못 고치게. 고치려면 투명 테이프를 뜯어야 되잖아요. 뜯으면 베려지잖아. 안에다 도장 찍고 투명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를 쫙 붙여버리더라고. 예전에 제가 무슨 업무 때문에 어디 행정 업무를 이제 행정 처리하러 갔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밑에 바코드 같은 거 찍히잖아요. 주민등록 등초번 같은 거 발급받은 뭐가 있잖아요. 그게 진위 여부 확인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공문서, 주민등록 등초번이나 이런 거에는 밑에 그 문서를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령한 기관에서 이 문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이 안에는 글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 거를 이제 아래에 있는 그거를 집어넣으면 코드를 집어넣으면 거기 쫙 나타나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근데 예전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 고쳤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투명 테이프를 붙이면 스카치 테이프 붙여버리면 못 고치잖아요. 요즘 등초본 발급받아 보면 밑에 막 QR코드인지 뭐 이상한 거 찍혀 있잖아요. QR코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복잡하더라고. 홀로그램처럼 뭐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야, 이 발급받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럼 졸업하고 받겠네? 행정이 느려지면. 우리 여기 센터도 제가 여기다 업무일지 쓰면 제가 강사를 쓰면 담당, 주임, 부장, 관장인데 부장님은 전결이라고 돼 있네. 사인 안 해. 그럼 담당자가 도장 찍으면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뭐. 6번을 거쳐. 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요 이제 글자를 맞춰주면 좋아요. 해당 자임을 여기 안 맞잖아요. 그럼 얘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12포인트로 늘려주면 좀 글자가 커질 수 있겠지.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요. 우리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누르면 자간과 장평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좀 띄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10%만 띄워도 글자와 글자가 좀 촉촉촉촉 여유있게 벌어지거든. 그럼 보는데 좀 낫지.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되고. 이게 실제 봉사 확인 신청서 문서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요거 가운데 점 어디 있어요?
입력에 가서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 누르면 이거 아니고 사용자 문자표. 사용자 문자표에 가면 여기 있네. 예. 교내외 여기에서도 이거 눌러주면 돼. 예. 근데 좀 양쪽으로 벌어진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작은 건데 얘가 아니라 전각기호 한글 문자표 가면 전각기호 일반에 예전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 로마자 원 괄호 기타 없다. 안 보이네. 그렇죠? 가운데 점은 가운데 점인데 글자가 좀 벌어져 있어요. 여기 있다. 수학식 기호 일반에 가니까 좀 벌어진 글자 있는데 그거야? 잠깐만요.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얘는 점이 작아요. 얘는 점은 작은데 여기 있는 건 좀 점이 크거든요. 네네. 굵게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건 어디 있냐면은 문자표 점점점에 가서 수학식 기호 일반에 가니까 가운데 점이 좀 두꺼운 게 있네요. 어떻게 하든지 좀 비스무리하고 이뻐 보이는 걸 찾아봐야지 뭐. 네.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맞아요. 자,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 문서 여기다가 표 작성하기라고 쓰시고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드는데 표를 몇 개를 만들 거냐면요. 줄을요 100개를 만들 거예요. 칸수는 단수 3칸만 만들지 뭐. 줄수를 100줄로 만들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하고 100줄 표가 1000줄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0줄을 만들어서 만들기를 누르면 제목은 여기 있었는데 표가 밑으로 도망갔어요. 네네네. 왜냐면 100줄이 하나의 표로 못 만들거든. 한 화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제목이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저 아래 이만큼 이제 뭐가 글이 써여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만큼 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중간서부터. 네네. 그러면 더 밀려나가지 똑같이. 네. 그러면 이 표가 지금 배치가 글자처럼 취급이잖아. 얘를 빼면 돼. 그러면 얘가 제목하고 붙어요. 아, 글자처럼 취급을 빼야 돼.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아, 종이 한 페이지 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페이지를 벗어난다. 양이 많아서. 그러면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무조건 글자처럼 취급만 돼 있어서 페이지를 벗어나면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처럼 이제 취급이라는 기능을 빼주면 표가 붙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가다 보면 페이지가 벗어났어요. 페이지가 벗어났어. 여기 보세요. 여기 페이지가 굵은 데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가 네. 글자처럼 취급하면 화면상을 벗어난 애는 접근이 안 돼요.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면은요, 보세요. 얘가 표 밖에 있지. 표 밖에 밀려 나갔잖아요. 여백 여기 밀려 나갔잖아요. 여백 밑으로. 그 밑에 있는 거는 못 잡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는데, 자, 제가 1이라고 쓰고 2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쭉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만. A 누르면 100까지가 되겠네요. 99까지인데? 잠깐만 이게 얘가 1이 가네. 여기까지 써서 여기까지 블럭을 잡고 A 누르면 페이지가 또 있었구나. 페이지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또 있었어. 여기까지 100번까지 가는 게 맞지. 100줄을 넣었으니까. 근데 안 되는데. 안 돼요. 아니요, 여기다 놓고요. 두 개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데다 Shift 하고 누르면 돼. 내려봐. 아니 근데 저는 100만 따로 돼 있다고요. 한 줄이. 줄을요. 지금 페이지가 100줄인데 양이 늘어나서 네. 60만 명 수능 시험 본 사람 명단 처리하려면 60만 줄이 돼야 되잖아. 네네. 네네. 그럼 60만 줄이 종이 한 장으로 안 나오지. 네. 화면을 엄청나게 벗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어,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요거 눌러볼게요. 여기 표 메뉴 가면 첫 번째 줄에다 놓고요. 이걸 누를 거라고 이거. 네. 그럼 현재 위치 한 줄을 더 생기는 거예요 위에. 여기다 번호, 예. 이름, 여기 성적하고 쓸라 그래. 항목 이름을 못 쓴 거요. 항목 이름을 못 썼다고. 네네. 그냥 1, 2, 3, 4만 쓰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 1, 2, 3, 4가 번호고 이제 이름 써야 되고 그 사람 성적을 내야 되는데 항목 이름을 못 썼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꾸겨 넣어야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에. 위로 한 칸 만들고 블럭을 잡을 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쪼개도 되죠. 둘로 나눠도 되잖아. 나눠가지고 위에다 글 쓰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위에다가 빈 줄을 넣어라. 얘 왼쪽에 넣을 거냐? 번호라는 거 왼쪽에 넣을 거냐? 이렇게. 번호 위쪽에다 뭘 넣을 거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메뉴가 그냥 만능 소스야. 이런 거 없을 때는 키보드로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키보드로 명령 걸어야 그런 걸 다 알아야 남들보다 빨리빨리 일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릭하고 넣으면 되지. 그럼 위에 생기고 잘못 넣었네 그럼 실행 취소하면 되고 이렇게. 자, 그런데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23번째 줄에서 23번째 줄은 제가 위에 줄이 뭐 많이 들어가서 23번째 줄이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빈 줄이 없었을 때는 그런 번호가 그래도 많이 들어갔는데 위에 빈 줄이 들어가니까 밀려 내려가니까 번호가 줄어들죠. 그러면 새 화면이 나온 종이 네. 저랑 번호가 달라도 상관없는데 네. 거기도 뭐가 들어가요? 여기도 얘가 번호고 여기가 이름이고 얘가 성적이잖아. 예. 네. 근데 그게 없잖아. 그것도 넣어줘야 어떻게 되겠네요. 넣어줘요? 없잖아요. 그렇죠. 번호. 그럼 이제 아니지. 여기다가 한 줄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저는 35번에 위에 제목 생기는데 여러분은 번호가 다르잖아.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빈 줄을 더 집어넣으면 네. 얘가 내려갔잖아. 35번이. 네. 그럼 웃기지. 네. 네.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인위적으로. 위에 있는 빈 줄을 땡기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 버리잖아. 네. 그럼 꽝 되는 거지. 그래서 표에다 놓고요. 표 아무데나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표셀 속성이라고 있다 그랬죠? 속성. 예. 어디 갔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네. 메뉴가 여기도 있네. 표 안에다 클릭해 놓고 표제 속성. 여기 가서 메뉴판에 가서 표셀 속성을 찾아서 하는 건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셀 속성도 있고 요 위에도 있네. 표셀 속성. 네.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 표를 셀. 여기 보면은 제목줄 자동 반복, 네네네. 셀 단위로 나눌 거냐, 그냥 나눌 거냐, 나누지 않을 거냐 이런 거 있어요. 네. 일단은 제목줄 자동 반복이라는데 제목줄이 어디야 근데? 번호.
그게 이 동네잖아. 이 동네. 맞아요. 이 동네가 표셀 여기 이쪽에다 번호 클릭하고 얘를 제목으로 지정해 줘야죠. 제목이요? 이 줄을 제목으로 지정해 줘야 되잖아. 네. 이 줄이 제목 줄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다 클릭했잖아. 우리가 블럭 안 잡고 네. 표셀 속성에 들어갔죠. 그래서 표에서 제목 줄이 자동 반복됩니다라고 선택이 돼 있는데 네. 얘가 제목 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셀에 가보세요. 아, 네가 제목 줄이야 라고 선택해 줘야지. 이 번호, 이름, 점수가 들어와 있는 이게 제목 세. 이 첫 번째 줄을 클릭했잖아 우리가. 네네네. 그 줄을 제목 줄이라고 선택한 거야. 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몇 페이지마다 그러네요. 이게 붙죠. 그렇죠. 신기. 그러면 제가 위에다가 양을 줄이면 번호가 땡겨 올라오면서 제목 줄은 알아서 페이지가 바뀌면서 제목이 되는 거지. 아까 44위 위에다 하면은 인위적으로 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제목이 됐는데 그러면 얘가 줄이 바뀌었으니까 또 지워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줄이 제목이잖아요. 네네. 그 얘를 클릭해 놓고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셀에 가서 제목 셀이라는 거를 선택해 줘야 돼. 자, 블럭을 잡고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제목 셀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그 줄, 블럭 잡은 전체 줄이 제목 셀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이름에다 클릭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름만 제목 줄 셀이고 번호는 제목 셀이 아니라고 또 그러거든. 근데 같은 줄이니까 페이지는 자동으로 구분이 되면서 제목 셀이 되는데 그냥 블럭 잡아서 표셀 속성에 들어가면 이제 제목 셀을 이렇게 체크하면 V자처럼 체크가 돼야지. 아까는 네모가 들어간 거는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글자를 뭐뭐 쓰고 이렇게 썼어. 이렇게 5줄이 됐어요. 5줄이 됐어. 네. 그럼 5줄이니까 번호가 또 밀려 내려갔겠지. 네. 그럼 이제 38번 줄에다 글자를 여러 줄을 썼잖아. 지금요. 여러 줄을 쓰니까 38번 줄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38번 줄이 걸려 있어. 네. 38번 번호는 여기 보이는데 지금 여기다가 홍 엔터 치고 길 엔터 치고 동차 썼거든. 그러니까 홍길동이 새로 쓰기 하다 보니까 38번은 여기 걸려 있는데 얘는 번호가 안 보이잖아. 이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상관없이 아무 데나 놓고 표셀 속성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까 표에서 나누기를 했잖아. 무조건. 네. 근데 38번 줄이 지금 이산가족이 됐잖아요. 위에 하나 남았고 밑에 2개 생겼잖아.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셀 단위로 나누라고 해야 돼. 셀 단위로. 그럼 38번이 위에 한 줄 아래 2줄이 아니라 38번이 통째로 내려가야 돼. 셀 단위로 나누라 그러면 37번 밑에 열백이 있었지만은 공백이 있었지만은 38번이 양이 많아서 내려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내려가야지. 여기 조금 남고 여기 조금 남으면 보기 싫었다 이거지. 이거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표가 이산가족이 됐잖아. 붙어 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밑에 데이터가 있는데 안 보이지. 그래서 표셀 속성에서 이거 나누지 않는 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표가 쪼개지면 이렇게 쪼개지면 모양새가 이상해지거나 그럴 때는 강제로 쪼개지 말라고. 글자처럼 취급할 때. 그럴 때 보통 쓰는 거고요. 보통은 나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항셀인데 위에 2줄 아래 2줄이 이렇게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진 않는데 그 위에 있는 걸 보다가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밑에 또 있잖아. 같은 애들이.
그거 갖고 또 뭐라고 역정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셀 단위로 나눠라 그러면 되지. 네, 셀 단위로 나눠라. 제목줄은 자동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제목셀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여긴 제목셀 안 들어가지. 중간에 있는 애가 제목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첫 줄만 제목셀이 들어가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많아져도 불편함 없이 글을 쓸 수 있게끔. 자, 이번에는요, 좀 특이한 거 하나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림을 넣고도 싶을 수 있죠. 자, 그럼 표를 쪼갤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세문서. 세문서를 만든 빈 종이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표를 하나 만드는데 줄수는 10줄이고요. 칸수도 10칸을 만드세요. 여기다가 표셀 속성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백 캡션, 표, 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 취소하시고요.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셀 테두리 배경이면 각 셀마다 적용이 있고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는 게 있어요. 셀 테두리 배경은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C 집어넣어 갖고 색깔 내는 거 그런 건데요.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C 눌렀던 게 그거예요. 여기다 제가 색깔을 넣을 건데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거로. 그라데이션을 딱 선택하면 흰색에서 검정으로 갈 거예요. 설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우, 정신 하나도 없어. 컨트롤 Z 실행 취소. 자, 다시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각 셀 테두리 배경인데 하나의 셀처럼 적용. 각 셀마다 적용이 아니라 하나의 셀처럼 적용할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갈 거예요. 똑같이. 그 설정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표 하나에 그라데이션이 각각 적용된 게 아니잖아. 컨트롤 Z 다시 블럭 잡아서 각 셀마다 적용하는데 이번엔 그림으로 칠해 볼게요. 그림. 여기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내 컴퓨터 안에 우리 D 드라이브,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 그 5623 폴더 안에 보면 이게 지금 9장인데 9장 안에 그림이 있나? 그림이 하나 있다. QR코드라고 하나 있다. 호원도 있고 행복특별시도 있네. 있죠? 의정부 행복특별시를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았죠?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림을 넣을 건데, 그림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그 열기 버튼 노란색이 있잖아요. 눌러가지고 우리 D 드라이브 이 폴더에 있는 9장에 가보시면 혼자 풀어보기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행복특별시 의정부가 있네요. 호원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얘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각 셀마다 넣으라 그랬잖아. 이 명령이 각 셀마다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셀들마다 다 들어갔잖아. 그림이. 다시 컨트롤 Z 블럭을 잡고 이번에는 셀 테두리 배경에서 하나의 셀처럼 적용해 들어가서 그림을 선택하면 아까 행복특별시가 있을 거예요. USB 메모리에 있다고. 네, 있어요. 아까는 각 셀마다 적용한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얘는 블럭을 잡아서 각 셀, 하나의 셀처럼 얘를 그림을 뺄 거고, 다시
각 셀마다 적용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크게 들어갈 것도 있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능도 있어요. 표 안에는. 표의 양이 많아지면 제목을 항목 이름을 반복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이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 봐서 그리고 얘가 양이 많아지면은 벌어지잖아요. 위아래가 이상가족이 되니까 여기 여백이 좀 있다 할지라도 밀려나가서 얘들끼리 둥지를 따로 틀어야지.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기능이 되게 많아요. 차트는 이 표는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호원동 메아리 한번 제가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혼자 풀어보기 위해서 호원동 메아리 완성.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얘를 보시면은요 요 사이가 이렇게 선이 그려질 것 같고 이렇게 선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두 줄 두 칸으로 만들어서 왼쪽 여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근데 칸이 세 칸이네. 왜냐면 이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이 그림하고 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이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에 빈칸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이 다르죠? 여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 회색이잖아요. 그럼 이 칸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너비를 달리해서 색깔을 넣은 거고. 여기는 제목, 여기는 로고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줄을 그려가지고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러 줄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QR코드 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노동이지 이것도 다 쪼개가지고. 엑셀에다 하면은요 페이지를 못 봐요. 한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죽어납니다. 엑셀은요 셀마다 칸칸마다 셀마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안 돼요. 두 칸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엑셀에서는요? 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들어간 자리 있죠. 얘요, 얘. 얘를 합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줄이 높죠? 네. 높잖아요, 높이가. 근데 여기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면. 얘는 하나죠? 얘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높이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는 두 칸이고 여기는 한 칸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엑셀은 분리를 못하고 합해야 돼요. 그리고 엑셀은 입력하다 보면 페이지가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페이지를 벗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런 작업하기가.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어차피 화면이 벗어나는지 페이지 벗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양새를 여러분이 작업하시겠다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가로 세로 줄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로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제목 집어넣고 여기다가 표지 그림 넣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몇 줄로 넣을 건지 그럼 줄을 분리시켜야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충 그려봐 드리면 표를 만들 때 세 줄 세 칸이라고. 지금 보시면 얘가 얘 하나 한 줄 두 줄 여기 두 줄 그렇죠? 근데 이 사이가 하나 껴있잖아요. 사이가 하나 꼈잖아. 그러니까 세 줄이고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세 칸인데 쉽게 말하면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벗어난겨? 자, 그러면 미리 보기라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사이의 선들은 가려야 되고 이 선 자체는 다 가려야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 동네는 줄을 여러 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누려면 아까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몇 개인지를 보고 얘를 여기에서 표로 쪼개야지. 줄로 7개 같으면 7개로 쪼개가지고 쓰고.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칸칸이 나눠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블럭을 잡아서 균등하게 높이를 맞춰주면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사거리 쓰고, 그 다음에 표 전체는 선 없음으로 해서 선 없음으로 얘를 넣어주면 선은 없죠 지금요. 선은 안 보이는데 클릭해보면 여기 안내선은 보이게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로고를 로고 들어갈 자리죠? 이거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글자 들어가고 제목 들어가고 로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 넣고 로고 넣고 이런 식으로 꾸며보는 거지. 이것도 몇 번 만들고 나면 이제 껄껄대고 웃으면서 롤롤랄라 하는 건데 혐오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지금 표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세 줄인지 네 줄인지는 정확히 봐야 알지. 근데 대략 윤곽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너비, 높이 이거를 내가 직접 다 쪼갤 줄 알아야.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보라고 있잖아요. 예배 순서지 주보. 주보는요 3단 주보가 있고 4단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반 접어서 쓰는 주보도 있지만 넓어가지고 3번 접는 주보도 있어요. 그런 종이는 따로 인쇄소에 주문을 해오더라고. 자체 인쇄 시설이 있으면 자체에서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동네 지역 인쇄소에다 맡기면 주보로 이제 예배 전에 배달을 해주시겠지. 그럼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저번에 저 결혼식 그 초청장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줄간격도 잡아보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표 내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다 써놓고 한꺼번에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많이 만들어봐야 그런 것도 요령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 지하철역 앞에서 광고지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받아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사이즈 똑같이 재보고.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대체해도 되죠. 그런 거야 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새로 만들기에 가보면 세문서에 가보면 문서마당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력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문서도 있어요. 냉장고 물품 문서 이런 거 있고요. 아기 발달표 이런 것도 있고요. 아기 발달표 같으면 이렇게 아기 발달표가 나와서 여기다 이제 글자 쓰는 거예요. 우리 아기 발달표 해가지고 여기다 클릭해서 아빠, 엄마 이름 쓰고 아기 몇 년도에 태어난지 쓰고 몇 월 며칠 날 체중이 얼마 되고 신장이 얼마 되고 이런 거 쓰는 거지. 이거 얼마나 재밌을 것 같습니까? 내 새끼가 태어나는데 매일매일 체중하고 신장 재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습니까? 전 저울만 봐도 무섭던데 이젠.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들 줄 모르시면 이런 샘플을 가져와서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가족신문 문서도 있어요. 가족신문 문서. 이런 문서들이 나오면 여기다가 가족신문체 몇 호 글자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오늘 나왔네. 발행일은 뭐야? 뭐 할아버지라고 쓰고 엄마라고 쓰고 아빠라고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새 소식 쓰고 오늘 우리 냉장고 새로 샀어요 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좋은 거. 집에 초등학생이 있으면
이거를 알려주시면 안 돼. 이것만 붙잡고 싸워. 엄마 우리 가족신문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냉장고 사봐. 그래 여기다 내가 넣지. 달달달 볶아요. 핸드폰이 바뀌었다 그러면 핸드폰이 바뀐 거를 또 찍어서 여기다 또 붙이기도 하고, 애기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완성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결혼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예식지. 이제는 다 이런 게 있어. 식순 이런 거, 청첩장 이런 거 다 있다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남이 만든 거를 보고 제가 그려 넣은 거지. 보건문서, 마약 사용 허가 신청서 이런 것도 있네. 얘는 표를 가린 거예요, 여기를? 네? 가렸다고, 여기 요렇게 가렸다고. 왜요? 이게 기밀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려고 두 줄만 넣은 건데, 가린 거예요. 얘 수입증지 붙이는 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수입증지 붙이라고. 수수료 2,000원이니까 수입증지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용도인지 몰라도 하여튼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야 뭐 보건소 가서 신청서 주세요 그러면 주겠지. 종이야 뭐. 이 종이 왜 가지고 가는데 안 물어보지. 그럼 이걸 가지고 연습하면 되고. 구청에 가면 많아 이런 거. 종류별로 있잖아. 많잖아요. 출생신고서, 뭐 사망신고서, 뭐 결혼 혼인신고서서부터 뭐 건축에 관련된 거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만 연습한 게 아니라 자격증 경진대회 이런 경진대회 나간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얘를 복사해서 딱 나눠줘. 만들어 저장해서 제출해. 그럼 이제 잘 만든 애가 나는 1번, 쟤는 2번 서로 만들어서 복사해 나눠주더라고. 각각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런 머리가 또 돌아가는 애들은 머리 큐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접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 만들고 글상자 뭐 이런 거, 메일 뭐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문서마당에 가면 뭐 선생님 문서도 있잖아요. 선생님 문서, 가정통신문. 네.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문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컴퓨터에. 네. 선생님 이거 그릴 것 같아? 안 그리지. 옛날에 이런 양식지를 있으니까 뽑아서 복사라든지 그거를 이제 거기다 한 용지를 받아서 거기다 써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정통신문 만들어서 업무문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일정관리, 경화문서, 뭐 조경문서,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연기신청서, 이런 문서도 있대네. 이거 어떻게 체크해요? 대분지 사용허가인지 어떻게 체크해? 물어봐야죠. 아니 내가 사용허가를 쓸 거야. 그럼 여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연필로. 네네. 얘를 고쳐서 제출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입력에 가면 네. 글자 겹치게 들어가서 네모에다 겹치면 되죠. V자 써도 되지. V자. 아니 V자 쓰기 힘드시면 오른쪽 눌러서 문자표에 들어가서 그 뭐더라 전각교 일반에 보면 체크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 이거 넣어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걸 못하니까는 대부를 지워버리더라고. 사용허가만 보여. 그럼 사용허가인지 알겠지. 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긴 수입증지 붙이는 게 없나 봐. 얘는 신문용지죠. 1제곱미터에 54g짜리 신문용지로 인쇄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사용지는 80g이 1제곱미터 무게가 80g짜리라는 거죠. 그 복사용지가 무겁지. 90g짜리 하면 고급이죠. 70g짜리도 많이 쓰는데 A4 용지 하얀색 있잖아요. 미백종이 70g은 되게 얇은 거거든요. 이건 신문지. 학생 우리 시험 볼 때 쓰던 시험 문제지. 그런 거 누런 거.
그거고. 그 뜻이래요, 그게. 자, 오늘은 이제 9장 마무리 졌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 하면서 우리 이제 2번 남았나요? 한 번 남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차트 만들고 다단 문서 만드는 거 하고 처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메일 머지라는 거.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